안녕하세요. 고준혜 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한양 누각골 어느 기와집 사랑채 방문이 열리며 중년의 사내가 반가운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한다. 어서 들어오게나. 자네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네. 아유, 그러셨습니까요? 마음이 급한 사내는 손님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퇴근하듯 묻는다. 여보게, 내 일전에 부탁하던 것은 어찌 되었나? 아, 뭘 말씀하시는 게입니까요? 제가 요즘 도통 정신이 없어서. 일전에도 여러 차례 말했거늘. 어디 참하고 고운 여인네를 말이네. 그거요?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 제가 아주머니를 잘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하면 아주머니 처지가 딱해질 것이 염려돼요. 아니, 남의 아내 처지를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나. 그런 쓸데없는 생각 말고, 재색을 겸비한 여인네만 물색해 얻어준다면 자네에게도 후하게 살해하겠네. 주인이 이리 말하니 이웃 최서방은 못 이기는 척 그리 하겠다 답하고 방을 나갔다. 최서방이 방을 나가자 방 안을 더듬더듬하여 자리에 앉는 주인은 김저민이라는 점쟁이였다. 김서방은 어려서 시력을 잃자 일찍이 복수를 배우러 소문난 점집에 의탁하여 지내다가 장성한 후에는 복술도 어지간히 익혔기에 복술로 생업을 삼으려고 집으로 돌아왔다. 얼마 후 마을에서 곱고 참한 아내를 맞이하여 함께 평온한 삶을 이어온 지 15해가 지났다. 김서방은 앞을 보지 못하지만 용한 점술가로 이름이 나다 보니 들어오는 복채도 만만치 않았다. 부인 또한 심성이 착한 데다 겉으로 낭비하지 않으며 살림을 알뜰하게 하니 쌓이는 재물 또한 늘어나 살림이 여유로웠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부인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였다. 아유, 인물 좋고 참한 처자가 안 못 보는 사내에게 시집간다고 난리였는데 저리 유복하게 잘 살 줄 누가 알았누? 그러게요. 김씨 어르신은 뭔 그리도 복이 많은 겐지 부인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아도 부족하지가 않지요. 그런데 모든 부부는 겉으로 보면 다들 그럴싸하게 보일지라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천상과 연옥이 공존하는 사이라고 하지 않던가. 부부의 평온한 삶에도 조금씩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으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 부부간의 일인 듯 하였다. 스멀스멀 김서방의 마음속에도 참한 처자를 부실로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딱히 부인이 마음에 차지하는 것도 아니지만 다른 여인네와도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더니 극기하는 아내에게 그 말을 꺼내보았다. 허나 아내의 태도는 강경했고 김서방이 그 말이라도 내비치면 아내는 득달같이 성을 내며 성실히 살림을 꾸리고 남편을 진심으로 대한 자신의 삶을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고 눈물을 흘렸다. 아내 앞에서는 더 이상 내색할 수 없었지만 김서방의 원은 사그라들기는커녕 더 간절해졌고 커져만 갔다.
내 남들에겐 별것도 아닌 천지 만물을 바라보는 복록을 누리지 못하였으니 아내를 둘 쯤 두어 기쁨을 추구하여 부족함을 메운다 한들 설마 천지 신명께서 벌하기야 하겠는가? 당시 풍속으로 여유가 있는 남정네가 접시를 두는 것을 금하지는 않았기에 아내 역시 마냥 반대만은 할 수 없었다. 남편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막상 남편으로부터 첩을 두고 싶다는 말을 들으니 부하가 치미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거기에다 만약 첩을 들인다면 자칫 어렵사리 모아온 재산을 당진하고 집안의 풍파가 끊이지 않을 것이 우려되었다. 그렇다고 반대만 한다면 남편과의 사이는 더 서먹서먹해지고 애정이 식어 말끝마다 송곳같이 서로를 찌르게 될 터이니 첩을 들였을 때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될 것이고 남편이 중국엔 첩을 얻는 게 당연한 수순으로 기결될 것이라는 생각에 아내는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할지 전전긍긍하였다. 아내는 그 고민으로 침식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남편 김서방은 아내 몰래 갖은 수단을 써서라도 첩을 얻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웃 최서방에게 부탁을 하였던 것이다. 여러 날 부탁을 들어온 최서방은 그날도 김서방네 사랑방문을 나올 때에 적당한 여인을 알아보겠다고 대답은 하였으나 그대로 이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서방의 아내가 지난 세월 애써온 것을 이웃하여 지켜보았을 뿐만 아니라 동리 안에서도 재색을 겸비한 데다 품성이 착하고 행실이 바르다고 이름을 드날리는데 그러한 아내를 제쳐놓고 몰래 첩을 얻는다는 것은 만부당한 일이라는 생각이었다. 최서방은 그동안 잘 지내온 김서방네의 불화를 부채질할 수 없다는 생각에 다른 방도가 없는지 밤잠을 설치며 궁리하던 차에 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튿날 김서방이 복슬 의뢰가 들어와 출타한 사이 김서방의 아내를 찾아가서 그간의 정황을 소상히 실토하고 목소리를 낮추어 모종의 계획을 전하고 동의를 구한 후에 집으로 돌아갔다. 저녁 무렵이 되자 최서방은 김서방이 기거한 것을 보고 사랑채를 다시 찾았다. 김서방은 이웃 최서방이 무슨 금은 보화라도 가져오는 사람인 듯이 반가이 맞았다. 그래, 마땅한 여인네를 찾았는가? 예, 그렇지 않아도 오늘 하루 종일 다녀본 끝에 요 아래 금층교 밑에 사는 박서방의 여식이 합당한 듯합니다. 그래? 그럼 나이는 몇 살이고 모양새는 어떠한가? 처자의 나이는 방년 18세요. 예의 범절에 능하고 침선 방적에는 더할 나위 없으며 그 외모 또한 절세 가인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서방에게 말씀을 전하니 어르신께서 숫장가도 아닌데다 첩실로다 들이신다면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집안이 가난하니 좀 재물을 전해주면 혹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정말 최서방 말 같다면요? 우리 집 가세가 파산지경에 이르더라도 재물은 얼마든지 대줄 테니 속히 태기를 하자고 하시게나 그려. 돈 양푼이나 보낸다면 일이 잘 풀릴 듯 하다는 최서방의 말에
며칠 후 김서방은 아내가 없는 틈을 타 장롱 속에 깊이 숨겨두었던 동계짝을 몰래 끄집어내어 최서방에게 전하고 닷새 후에 신부와 신혼방을 차리기로 택일하였다. 김서방은 닷새 후를 손꼽아 기다렸다. 날은 왜 이리 더디 가는지 새 신부를 맞이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구름 위에 원한 금침을 덮고 자는 듯했다. 한편으로는 이 큰 기쁨을 아내가 눈치챌까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건 이미 김서방의 마음에 걸림돌은 아니 되었다. 일단 일을 저지르고 보면 아내인들 어쩌겠는가 받아들일 수밖에. 이리 시간은 흘러 학수고대하던 그날이 되었다. 저녁 때가 되자 김서방은 꽃다운 나이에 접실로 들어오는 신부를 배려하여 자신도 새신랑 못지않게 보이려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아내에게는 점치러 나간다며 길을 나섰다. 신부 집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눈에 훤히 비추는 듯 지팡이도 필요 없을 정도로 발걸음이 가벼웠다. 중도에서 최서방을 만나 금충교 및 박서방네를 찾은 김서방은 비록 접시를 망정 장인이 되는 박서방에게 예를 갖추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밤이 깊어가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밤이 깊어지니 김서방은 신부가 기다리는 건넌방으로 안내되고 최서방은 집으로 돌아갔다. 훈훈한 방기운 속에 전에 맡아보지 못한 진한 분향에 취해 김서방은 마치 새신랑이라도 된 것처럼 신부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렇듯 향기로운 부인이 부족한 이 몸을 짝으로 맞아주니 고맙기 그지없소.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고 잠시 지내다 보면 조만간 안처를 구해줄 테니 조금만 참아주시오. 허허. 아닙니다, 서방님. 저희 친정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니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혼인이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오래도록 잘 매시겠습니다. 새로 맞은 첩실에 귀에 익은 듯 고운 음성은 자신이 천상지계에 머무는 것처럼 황홀하여 모든 감각이 다 사라진 듯 하였다. 중년의 신랑과 방년의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꽃을 피우는 중에 신랑 김서방이 신부 손을 맞잡으며 웃음 섞인 한마디를 했다. 부인, 오늘 밤은 내 일생을 통틀어 제일 즐거운 날이요. 만약 당신을 음식에 비한다면 종묘 제사에 바친 공고기와 표범의 탯줄일 것이요. 우리 집 마누라 같으면 명아주 나물에 조박 같을 것이외다. 허허. 이처럼 온갖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김서방은 따로 챙겨온 돈주머니를 신부에게 건넸다. 김서방은 이렇게 꿈같은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자 신부에게 또 보자는 말과 함께 신방을 나섰다. 김서방은 지난밤에 달콤한 꿈에서 아직 덜 깬 듯 느릿느릿 본가로 향했다. 대문에 들어서며 인기척을 내자 걱정하는 듯 본처 아내가 김서방을 맞았다. 아유, 간밤에는 니 댁에서 주무셨기에 아침에야 돌아오시니까 못 들어오실 것 같으면 기별이라도 하시지 그랬어요. 아내의 한마디에 김서방은 꿈에서 깬 듯 정신이 번쩍 나며 갑자기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몰려왔다. 그것이 이대감 댁에 가서 마루에 앉아 경을 외며 점사를 내던 중에
어찌나 밤바람이 찬지 그만 배탈이 나서 설사를 하였지 뭐겠소. 이를 알고 주인이 나서며 또 설사가 날지 모르니 따뜻한 아랫목에서 배를 떼고 누워 있으라기에 그리 했더니만 글쎄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구려. 아유, 이리 걱정을 하다니 미안하오. 이리 둘러대니 김서방은 양심의 가책이 몰려오는지라 마음이 불편했으나 아내가 아무 토를 달지 않으니 다행히 넘어가겠구나 하고 안심도 되었다. 이렇게 잠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잠잠하던 아내의 숨소리가 조금 커지더니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넸다. 그도 그럴 것이지요. 종묘 제사에 바친 공고기와 표범의 탯줄에 거친 명아두 나물과 주법을 함께 잡수셨으니 어찌 뱃속인들 편하겠소. 그렇게 두셨으니 배탈에 설사가 날 수밖에요. 이 말에 김서방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다. 이웃 최서방과 자신만이 아는 어제 일을 지난밤 새로 맞은 신부의 목소리로 들었으니 김서방은 식은땀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기실 며칠 전 이웃 최서방은 김서방의 청을 따를지 고심하던 차에 한 계책을 떠올렸고 김서방의 아내에게 찾아가 계책을 의논하였던 것이다. 아주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바깥 어르신의 말을 따른다면 두고 편치 않을 것 같아 이리 찾아왔습니다. 제 말을 따라 평소 안 하던 분단장을 하시고 목소리도 젊게 변조하여 새 신부인 것처럼 바깥 어르신을 새 신랑으로 맞아주시지요. 이 말을 들은 김서방의 아내는 이웃 최서방이 고마웠고 자신이 대역을 하면 남편의 소원도 풀어주는 것이 되고 앞으로 집안의 평안도 유지되며 재물이 새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순순히 응했다. 김서방의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평소에 쓰지 않던 진한 향이 나는 분을 바르고 새 옷 단장을 한 후 남편보다 먼저 박서방네 건넌방으로 들어간 후에 남편을 신랑으로 맞았던 것이다. 김서방의 아내는 비록 대역을 하였지만 남편이 실로 오랜만에 자신을 새색시로 대하는 것이 은근 재미도 났고 좋았으나 새 신부와 자신을 귀한 종묘 제사 음식과 거친 주법에 비유를 하니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고 여겨지자 심사가 뒤틀리기 시작했다. 게다가 다음 날 먼저 집으로 들어와 남편을 맞으니 남편이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는 더는 참을 수 없었기에 간밤에 들은 말들을 새 신부의 목소리로 말했던 것이다. 아내의 고운 새색시 목청을 듣고 김서방은 최서방의 아내와 짜고 자신을 감쪽같이 속인 것에 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잊고 지냈던 15년 전 아내를 새색시로 맞았을 때의 설레였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어서 자신을 옆에서 늘 챙겨주고 마음 써주었던 귀한 아내를 곁에 두고 그동안 헛되이 지나친 망상을 부렸구나 하는 마음에 아내에게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밀려오니 더더욱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후로 김서방은 더는 젊은 첩시를 얻겠다는 시도도 마음조차도 일체 내지 않았으며
지금 자신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아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천상 배필임을 의심치 않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여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준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